이 이야기는 풍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설만 다가오면 돈 걱정부터 앞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큰 돈을 써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먼저 조급해집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것 같은 기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혼자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순간들. 이번엔 또 얼마나 나가려나?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상하는 거 아닐까? 작년보다 더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돈을 불리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권 번호를 알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왜 설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지 그 시작점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바꾸고 다음의 설을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만 다가오면 돈 걱정부터 늘어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사람에게 불안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집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성격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살면서 돈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적은 없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이 텅 비거나 큰 빚을 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꾸준히 버텨왔고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나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꾸준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불안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먼저 조여옵니다. 아직 친척들이 연락한 것도 아니고 세뱃돈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혼자서 먼저 최악의 경우를 그립니다. 올해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작년보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선물은 또 어떻게 하지?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집니다. 그러면서 설을 기다리기보다는 설을 견뎌내야 할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특정한 감정을 습관처럼 반복하게 만듭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집도 사람에게 같은 감정을 같은 순서로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집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하고 어떤 집은 불안하니까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먼저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설이 다가올수록 반복되는 장면들. 설을 앞두고 매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 1월 초인데도 벌써부터 가계부를 꺼내보게 되고 지난해 설 때 얼마를 썼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서 올해는 줄여야지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도 괜히 지출 목록부터 떠올리고 선물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짧아지는 순간들. 가족들과 전화할 때도 설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조금 굳어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아직 생각 중이야 라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벌써 며칠 전부터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번엔 적당히 하자라는 말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가족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도와주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인색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이 가까워질수록 돈 이야기는 부담부터 됩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세뱃돈은 몇 명한테 줘야지. 작은 집은 올해 얼마나 줄까? 우리만 적게 주면 이상하게 보이나? 이 생각들이 밤새 맴돕니다. 그러다가 명절 당일이 되면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지갑을 의식합니다. 돈 봉투를 건넬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식사 자리에서도 계산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긴장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통장을 확인하면서 역시 이렇게 됐네라고 한숨을 쉽니다. 예상했던 일인데도 실제로 확인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집에서 만들어지는 불안의 구조. 이 집에서는 사람이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지날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고 햇빛이 들어와도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집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집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안방까지 곱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막히거나 꺾이거나 흩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특히 안방의 위치와 거실의 구조가 이 집의 핵심입니다. 안방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하루 중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무의식은 이 공간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이 집 안방은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가라앉는 구조입니다. 침대 위치가 문과 창문의 중간에 있어서 언제나 기류에 노출되고 그래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부터 피곤하고 피곤하면 모든 일이 평소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면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생각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어느새 이게 일상이 됩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공간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 거실은 소파와 TV의 배치가 서로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어도 편안하게 기대지 못하고 대화를 나눠도 시선이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앉아 있어도 오래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설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불안부터 올라옵니다. 이번엔 얼마를 써야 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지출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앞당겨 짊어집니다. 이건 검소함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계획도 아닙니다. 이 집은 사람에게 미리 움츠리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계절이 오면 마음이 먼저 줄어들고 지갑보다 생각이 먼저 닫힙니다. 운이 아니라 익숙해진 해석.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명절은 돈 나가는 거지. 다들 비슷하지 뭐.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하지만 정말 다들 비슷할까요? 같은 설을 맞아도 어떤 집은 돈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올해는 이 정도면 되겠다. 작년보다 조금 더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똑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차이는 소득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재산의 규모도 아니고 빚의 유무도 아닙니다.
차이는 이 집이 사람에게 어떤 해석을 먼저 주느냐입니다. 이 집은 사람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괜히 움직이지 말자. 조심하는 게 맞다. 혹시 모르니까 아껴두자. 이 말들이 매일 조금씩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저녁 먹을 때, 잠들기 전 모든 순간마다 이 집은 같은 메시지를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자기 성격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 나는 원래 돈 관리를 빡빡하게 해. 하지만 이게 정말 원래 그런 성격일까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서리와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어떻게든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유독 돈이 많이 나가네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기회가 와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물러서고 설처럼 돈이 오가는 시기에는 불안부터 앞세웁니다. 이건 팔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각박해져서도 아닙니다. 익숙해진 해석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닙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큰 돈이 생기거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이 집에서 매일 마주치던 것을 다르게 두는 순간입니다. 침대의 방향을 바꾸거나 거실의 소파 위치를 조금 옮기거나 현관에 놓인 물건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집안 에너지의 흐름을 조금 틀어놓습니다. 작년 겨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2살 남편과 둘이서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설만 다가오면 12월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올해는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큰 집에서 또 뭐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맴돌았습니다. 통장에는 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남편 퇴직금도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 아파트로 이사온 7년 전부터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 작은 빌라에 살 때는 서리와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금보다 없었는데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설 준비를 할 때마다 예전보다 더 걱정이 많아지고 돈 봉투를 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집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이 집 안방은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가라앉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침대가 문 바로 앞에 있어서 누워 있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가 창문을 등지고 있어서 앉아 있으면 뒤가 허전했고 TV와의 거리가 애매해서 목이 늘 불편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7년을 보내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
이분은 조용히 무언가를 바꿨습니다.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큰돈이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방 침대를 창문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벽 쪽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갈 때도 어깨가 덜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실 때도 예전처럼 뒤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이 기분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며칠 전부터 가계부를 꺼내보고 지난해 지출을 확인하고 올해 계획을 세우느라 밤잠을 설쳤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설 당일 친척들을 만나 세뱃돈을 줄 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작년까지는 돈 봉투를 건넬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는데 올해는 담담하게 건넬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줬는데도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설이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도 예년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됐네라는 한숨 대신 생각보다 괜찮았네라는 안도가 먼저 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어요. 집에서 침대 하나 옮긴 게 전부인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설을 편하게 보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분처럼 집 안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받는 첫인상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오늘도 버텨야지였다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 데가 됩니다. 이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도 예전만큼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바꾼 분들의 공통점은 설을 앞두고도 예전만큼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돈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닙니다. 대박이 터져서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돼서도 아닙니다. 대신 생각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어떻게든 되겠지.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 작년에도 잘 넘겼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 준비를 할 때도 예전처럼 쪼들리는 기분이 들지 않고 세뱃돈을 줄 때도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느낌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이거 다 어떡하지였다면 올해는 이 정도면 괜찮네가 됩니다. 집이 사람에게 주던 메시지가 조금 바뀐 겁니다. 조심해라 해서 움직여도 된다로, 불안해라 해서 괜찮을 거야로. 이 작은 전환이 설이라는 시기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꿉니다. 설은 마음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설은 돈이 나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먼저 향하는지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불안을 먼저 보는 사람은 설이 두렵고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은 설이 담담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집입니다. 매일 잠들고 매일 일어나는 이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훈련시킵니다. 어떤 집은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어떤 집은 사람에게 조심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집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만 다가오면 돈 걱정부터 늘어났다면, 만약 명절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면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집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내년 설에도 같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설만 되면 이렇게 불안할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설을 앞두고 단 하나라도 바꾼 분들은 이전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이 덜 흔들리고 불안보다 먼저 선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조금 더 해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을 보내고 나면 예전과 다른 기분을 느낍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네. 다음엔 더 여유 있게 해도 되겠어. 이 경험이 다음 설을 더 편하게 맞이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설은 더욱 담담하게 준비하게 만듭니다. 집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을 가장 오래 훈련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5년, 10년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운이 됩니다. 설만 다가오면 돈 걱정부터 늘어났던 이유에 대해 이제는 그 시작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안다는 건 끝점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단 하나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설은 작년과 다른 설이 될 것이고 내년 설은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